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5일, 오늘 글로벌 시장이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죠? 오늘은 아마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분기점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아주 흥미로운 퀀트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도대체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쉽고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마감 지수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한눈에 봐도 시장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진 모습입니다. 미국 나스닥이 1.38%나 빠지는 등 서구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는데 반대로 홍콩 기술주 지수는 0.74% 상승 마감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은 딱 4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 닥친 충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정의해보고요. 그 다음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2월 시장 전망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이론적인 전략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펼쳐진 이 극명한 대비, 보고서에서 말하는 두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게 그냥 하루 오르고 내리는 그런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이걸 구조적인 변화, 즉 디커플링이라고 보고 있어요. 서구 시장과 동양 시장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거대한 분기점을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부터는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움직임 뒤에 숨어있던 핵심적인 요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서양과 동양이 AI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보세요. 알파벳이 AI에 돈을 2배나 쏟아붓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4.2%나 빠졌어요. 이게 이거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살아남으려고 돈 쓰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으로 번진 거죠. 이걸 AI 설비 투자 함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홍콩 쪽은 어땠을까요? 저비용 AI 모델이 딱 나오니까 시장의 활기가 확 돌았어요. 게다가 주가 수익 비율, PE 레이쇼라고 하죠? 이게 미국은 30배가 넘는데 홍콩은 12배에서 15배 수준이니까 와, 여긴 싸고 성장 가능성도 있네 하면서 자본이 몰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인용문이 바로 이 보고서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 그러니까 투자자는 늘 이성적으로 판단할 거라는 믿음이 이런 급격한 기술 변화의 시기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전처럼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당연히 오른다는 단순한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유럽 상황은 좀 더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갑자기 무역관세 위협이 다시 불거졌어요. 이 두 가지 충격이 마치 레킹볼처럼 유럽 제조업, 특히 독일 자동차나 영국 광업 분야를 강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아시아에서는 한국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3.86%나 하락했는데요. 이건 나스닥 하락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락폭이 더 커지는 일종의 베타 증폭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산대강도 지수 RSI가 28.5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이 극심한 공포, 즉 패닉 영역에 들어섰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 그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 달, 즉 2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숫자를 통해 구체적인 예측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편은 보고서에 사용된 모델이 예측하는 2월 말의 시장 전망치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오늘 나타난 서구와 동양의 디커플링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반면 홍콩 기술주는 상당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네요. 이걸 차트로 보면 훨씬 더 극명하게 보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델은 홍콩 항생테크 지수가 무려 10% 넘게 오르면서 글로벌 시장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반면에 나스닥은 5.5%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 사이에서 2.64% 정도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런 분석과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한 이론적인 전략은 과연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하나의 정량적인 접근법, 일종의 이론적 플레이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전략의 이름은 바로 불안정성 배분 전략입니다.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서구 기술주 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은 줄이고 동시에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아시아 시장의 재평가 기회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정량적 투자 모델입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모델이지 투자 조언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롱숏 테크 매트릭스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비싸 보이는 미국 기술주 선물은 팔고 저평가된 홍콩 기술주는 사는 그런 짝을 맞추는 거래입니다. 두 번째는 그린랜드 해지예요. 유럽의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유로화 가치가 불안해지겠죠. 그럼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릴 수 있으니 달러에 투자해서 위험을 방어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한국 시장을 겨냥한 평균 회귀 전략입니다. 코스피가 오늘처럼 패닉에 빠져서 막 던질 때, 그러니까 RSI 같은 기술 지표가 이건 너무 심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오히려 기계적으로 사들이는 거죠. 과도한 공포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과거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분석과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과거의 낡은 투자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불안정성의 시대에서 살아남고 또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생각의 틀을 배워야만 할까요?